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오늘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는 카좋다 자동차 상담 시간인데요. 운전하신 분들 자동차 몇 년이나 타셨는지요? 차량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타실 계획입니까? 10년 정도 타면 오래 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자, 그럼 20년 전에 나온 차량을 리콜해 준다면 리콜 받을 수 있는 차주가 몇이나 될까요? 조금 이상한 리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더불어서 이 자동차와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야말로 핫 코너입니다. 자동차 상담 문자 늦게 보내시면 상담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궁금하다 이런 점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야말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핫 코너인데 네. 조금 질문들이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더 노력하셔야겠네요. 오늘 혹시 뭐 네. 출근길에 등교하는 학생들 보셨나요? 예. 지나가는 학생들 봤고 예. 예전만 하더라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학생들 또 이 등교하는 학생들 보니까 이게 정상으로 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반갑기도 네. 하지만 좀 걱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원격 강의가 이번 학기가 거의 다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초, 중등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도 돼요. 예. 근데 폐쇄된 공간에 하루 종일 있게 되면 그만큼 고민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하고 손을 자주 닦아주는 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조금 이상한 리콜. 네. 자, 이번에 발표된 리콜 대상 중에 벤츠코리아 리콜에 대해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대상 차량 대부분이 생산한 지 약 20년 가까이 된 2000년대 초중반 모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리콜을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벤츠 같은 경우가 이제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700여 원에 대한 벌금이 이제 부과가 됐고요. 예. 이번에 새로 이제 발표한 리콜 부분들은 뭐 각 메이커 55만 대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1만여 대 이상의 벤츠 차량이 지금 문제인 게 예. 지금 리콜 대상 차량이 최근 게 15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낸 차를 리콜한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예. 청취자분들 들으시고 아니 이 차 폐지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렇게 20년 된 차가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위에 이 썬루프 쪽에 이음새가 예. 헐거워지면서 이 썬루프 유리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떨어져 날아가서 뒤차에 떨어진다. 굉장히 큰 사고 유발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 정부나 이런 데 발표를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과연 몇 대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리콜인 것 같습니다. 주행 중인 리콜 대상 모델이 뭐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은 국내에 남아있는 차가 과연 몇 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벤츠 차량 자체가 국내 보급돼서 활성화된 게 몇 년 정도 안 됐기 때문에 20년 전이다 그러면 뭐 거의 차량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의미 없는 리콜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어떤지 궁금한데 우리나라만 좀 뒤늦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 종종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뭐 일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리콜을 뭐 전차례 시행을 하고 있고 소비자 보상 이런 것도 되고 있는데 보통 글로벌 소싱한다 그래서 한 나라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다가 같은 차종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게 되면은 동시에 이 우리나라도 같이 리콜을 해줘야 되는데 늑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년 1년 동안 해서 실태 조사하고 있다 과연 대상 차량이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해 보다가 나중에 사는 경우에 있거든요. 분명히 법적으로 이 리콜을 지연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범법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좀 더 소비자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판매된 차가 7만 8천 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완성차까지 합쳐서 넘버 4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수입차 중에서도. 근데 이제 차가 이 숫자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한 대당 가격이 비싸죠.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 비해서는 국내에서 과연 사회적 기여에 대한 것들 버는 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쏟아부은 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각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국내 고용 창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버는 거에 비해서 다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는 좀 각성을 해야 된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네.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BMW 같은 경우도 화재 사고 많았잖아요. 많았죠? BMW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여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 이제 2년 동안에 화재 때문에 리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이 됐지만은 국내 제작사들도 자극을 상당히 많이 받을 정도거든요. 예, 예. BMW는 1년에 BMW 본사에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을 사가는 게 2천억, 3천억이 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내에다 이제 드라이빙 센터랑 물류 센터, R&D 센터에서 국내에서 고용 창출도 워낙 크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도는 1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국내 예. 메이커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배우면서 좋은 사례를 배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어서 예. 일단 국내에서 어떤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 등에서 활성화한다. 그만큼 사회적 기여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그 GKS님께서는 교수님 흰 셔츠가 너무 눈부시네요 하셔서 저도 한번 봤거든요. 네. 천사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빛이 나고 그래서 있습니다. 피부가 좀이라도 하얗게 보이려고 얘기하셨어요. 빛이 나요. 조명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명이 좋은 조명인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벤츠의 이번 리콜을 보고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기를 미루거나 범위를 축소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정부에서 실태 조사 들어갈 겁니다. 네, 아마 예. 국토부에서 리콜은 담당이고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담당이거든요. 아마 충분히 조사를 들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축소, 지연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악용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된 차에 대한 리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10년도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보통 신차인 경우 또 4, 5년 이내에 들어가는 리콜이 실질적인 리콜 중에서 효과가 크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지금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소비자 중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부분도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담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상담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4284번님. 2015년식 스타렉스입니다.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 사용 시 핸들이 떨립니다. 궁금하네요 하셨네요. 브레이크 상태가 패드나 라이닝의 상태가 안정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예. 또 타이어가 편마모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 타이어의 필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얼라이먼트, 타이어 전체적인 정렬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정렬을 받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타이어 편마모라든지 패드나 라이닝에 대한 것들이 뭐 이것도 편마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보통 제동을 할 때 핸들이 돌아가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돌아갈 때 순간적으로 확확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핸들 꽉 잡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바로 즉각 정비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자동차 상담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담 보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6494번님 애청자입니다. 엔진오일 교환 주기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5,000km다 뭐 10,000km다 제각각입니다. 네. 합성유가 좋다, 순정이 좋다, 시내 주행 시, 고속도로 주행 시 교환 주기가 다르다 등등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하셨네요. 너무 이 엔진오일 교환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예, 예. 차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이 보통 이제 1만 킬로미터마다 교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만 킬로미터보다 이상 넘어갔을 때는 차에 무리가 가고 오염도가 높아요. 예. 엔진 자체의 수명이 줄어들 가능성, 연비가 낮아질 가능성 이런 예,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0.78 곱하면은 한 10,000km다 그러면 2, 3,000km 좀 당겨서 예, 7, 8천에 7, 8에. 갈아주면 좋거든요. 예. 근데 사람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2,000, 3,000에 갈아주신 분들 또 7,000, 6,000에 갈아주신 분들이 있는데 빨리 갈아주게 되면은 그만큼 엔진의 상태는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너무 빨리 갈아주면은 엔진 오일 비용도 적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적절한 부분들 본인의 운전 습관이 좀 험하다. 예. 또 정석이 아니라 가다 쓰다 반복한다 그러면은 엔진 오일의 오염도가 좀 높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오일 그 게이지를 꺼내셔가지고요. 혹시 손으로 한번 비벼주는 것도 괜찮아요. 색깔이 시커멓게 변하는데요. 예. 손을 비벼줄 때 손이 매끌매끌해서 이물질이 없다 그러면은 좀 깔끔한 건데 예. 이 이물질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벌써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것은 7, 8천 정도에 갈아주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요. 저는 약간 빨리 갈아주는 편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4, 5년 이후에 보면은 연비라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자동차의 고장 빈도가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더 투자를 해서 자동차 엔진부터 전체적인 상태를 좋게 해주는 게 좋다고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게 꼭 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매년에 나 있는 것보다 0.78 정도 곱해서 약간 빨리 교환해 주시라. 이게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성유가 좋다, 뭐 순정이 좋다 이런 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역시 좋은 오일을 쓰면 쓸수록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일 쓰다가 고급 합성 오일 쓰면은 예. 이 자동차의 매끄러운 상태도 느끼고요. 진동 소음도 없어진 거 느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오일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나쁜 오일로 가면 다시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을수록 좋지만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요새 나오는 건 예전에 비해서 오일의 성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합성된 것들 써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를 아끼시는 분들은 좋은 오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막 쓰시는 분들 예.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오일을 가르쳐도 되니까 그건 특별히 뭐 이게 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상황에 맞춰서. 예전보다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081번님, 이륜차에 사륜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하셨네요. 이륜차에다가 사륜 스티커. 이게 사륜 스티커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바깥에요. 붙이는 예. 거 마음대로 붙이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반사판을 붙일 때 은색이나 이런 거 붙여서 다른 차의 운전자의 눈부심을 일으키면 불법인데요. 예, 예. 이게 뭐 글씨 같은 거 정도의 은색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 면이 지금 커지는 거 있죠. 예. 이게 딱 규정은 딱 돼 있질 않아요. 그러나 이 면이 커가지고 눈부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내가 차가 있는데 은색이나 금색, 황금색 같은 거는 해가 비칠 때 반사돼서 눈부심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일반 튜닝 전시 이런 데 차가 전시되는데 이건 튜닝 전시지 길거리에서는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스티커 붙이셔도 괜찮은데 뭐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스티커만 붙이지 않으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사돼서 눈이 부신 건 안 네. 된다. 네. 그런 말씀이었고요. 6040번님, SUV 차량 구매한 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연료 첨가제는 기름 넣을 때마다 넣어주는 게 좋은가요? 또 연료 코팅제는 엔진오일 교체할 때마다 넣어주는 게 좋은지 궁금증 좀 해결해 주세요. 하셨네요. 관심 많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연료 첨가제에 대한 이 예. 효과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확실한 건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좋은 연료 첨가제는 특히 노후화된 중고차인 경우에 효과가 더 커요. 노후화됐을 때는 실린더하고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새와 새끼리 사이에서 카본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뭉텅이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으로 따라지면은 그 동맥경화죠. 동맥경화 생겼을 때 이 기름 같은 거를 떨궈 주면은 상당히 좀 순환에 좋지 않습니까? 예, 뚫어주는. 뚫어주는 효과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이물질, 특히 카본이라는 찌꺼기를 걸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의 고장 빈도를 낮게 만들어주고 흐름을 이제 연비나 이런 것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연료 첨가제에 대한 부분들은 노후된 차일수록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SUV 차량 구매한 지 5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신차인 경우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오히려 추후에. 네, 그렇죠. 도리어 이제 초기에는 한 반년에서 1년 사이 차 길들이기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엔진 오일 교환을 평상시보다 약간 한두 번 정도 빠르게 해주시고요. 예. 또 처음부터 너무 과속 내지 마시고 서서히 출발해서 또 한 100km 정도 달리는 효과도 한번 보시고. 거기까지 하세요. 저희 다음 주 주제가 신차 길들이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연료 코팅제 같은 경우는 뭐 엔진오일 교체할 때마다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코팅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밀봉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껄끄러움, 예를 들어서 금속불이라 하더라도 예. 이전에 비해서 어떤 단열처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이물질이 안 나오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도 코팅 자체에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활용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비용이 부담이 되고 예. 적절하게 활용하시는데 중고차일수록 효과는 크다.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06번님께서 신차 뽑고 길들이기 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 무조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0197번님, 쉐보레 이커놉스 차량입니다. 라디오 조작판 안쪽에서 스티로폼 비비는 소리가 납니다 하셨네요. 역시 이물질 얘가 뭐냐면은 이 스테레오 같은 거 들어가 있을 때 예, 예. 이음새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온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예, 예. 아마 요거 정비하시는 데서 스테레오 있죠. 세트 자체를 한번 뽑아서 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껴 있을 수도 있고 뭐 볼트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빼서 속에 한번 상태 보시게 되면은 소음은 간단히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비용하고 그런 거 크게 들진 않는데.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단골 정비업소 같은 거는 그냥 서비스도 받을 수준이 아닌가. 예. 엔진을 교체하시면서요. 그냥 서비스 한번 받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애청자께서 김필수 교수님은 참 단골 정비업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도 역시 나왔습니다. 단골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 있으니까 단골 알겠습니다. 정비업소가 가장 좋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맑고요,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마스크는 물론 선글라스나 모자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